자, 이번엔 6조 자미가 4궁에 있는 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 명궁은요, 거문과 태양이 있고요. 관록궁과 재백궁은 모두 공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올해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올해 이제 그 무역회사에 취업하거나 물류회사를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삶의 터전을 옮기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직장에서 좀 먼 곳으로 이주해서 일을 하거나 타지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세일즈, 영업, 마케팅 이런 쪽으로 많이 활동하고요. 물론 연예인 쪽으로 또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쪽으로도 활동하게 됩니다. 주성 두 개가 다 밝기 때문에 올해 오는 좋은 편이에요. 대운이 좋으신 분들은 올해 좀 많은 발전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대운이 좀 약한 분들, 공궁이거나 에너지가 좀 약한 별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올 한 해는 일시적으로 운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흉성에 좀 약한 편이어서 흉성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검은과 태양의 영향 그대로 받아서 검은의 세일즈라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강사가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죠. 그런데 개인 사업을 내기에는 좀 좋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개인 사업을 하겠다면 이제 쇼핑몰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셔야 되겠죠. 부모궁의 천상이 함인 것은 도와줄 사람은 많이 있는데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을 계획을 할 때는 윗사람의 도움은 좀 포기한 상태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복덕궁에 천령성과 청기성이 밝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은 올 한 해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고 거기에 이제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나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좀 다른 곳으로 한눈 팔지 말고 한 가지에 집중해서 활동하시면 좋습니다. 역학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좋은 편이에요. 공부, 무언가를 연구하고 이러는 것에도 천량성의 영향 때문에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전택궁에 자미성과 칠살성이 4궁에 있거든요. 그래서 육조이신 분들이 요 인궁의 거의를 만났을 때 먼 곳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택궁에서 전으로 보고 직장으로 인해서 타지로 진출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택 그러니까 집으로 볼 때는 집을 거주지를 먼 곳으로 옮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든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다만 자미성과 칠살성이 평한 상태이기 때문에 화려하고 뭐 이렇게 좋은 곳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나가야 되는 그런 곳이 됩니다. 다음 관록궁, 노복궁, 천희궁이 모두 공궁입니다. 그 다음에 질병궁도 역시 저희는 병원 가서 확인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 궁인 재백궁도 역시 공궁입니다. 그래서 자녀궁부터 다시 읽어드리면 자녀궁의 천부성이 왕합니다. 이것은 올해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딸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기존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와의 관계성이 좋아지는 때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취업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천부성의 해액성으로 인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녀로 인한 문제를 좀 안고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에는 자녀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궁은 천동과 태음이 있습니다. 이 둘 다 밝은 편에 속하고요. 천동과 태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말이 통하는 사람, 현숙한 배우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흉성만 없다면 올해 배우자 공이 좋기 때문에 이성을 만나는 것도 좋고요. 결혼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여기에 천이성이나 홍란성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결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천동성과 태음만 단독으로 있으신 분은 친구처럼 오래 같이 지낼 그런 이성 친구를 만나는 해가 되기도 합니다. 올해 배우자 운이 좋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거나 또는 먼 곳으로 취업하는 걸 좀 망설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주하거나 먼 곳으로 가서 새로운 이성을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 형제궁에 무곡과 탐낭이 둘 다 밝게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활동하는 곳에서 동료로부터 도움을 얻고
또 내가 실천할 수 없는 부분들은 동료가 실천하고 나머지는 내가 하는 그런 협력적 관계에서 좋은 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윗사람보다는 동료를 많이 만드는 것에 주력하시면 여러분들이 활동하시기에 좋을 겁니다. 올해 조심하셔야 될 그 육살성을 보면 삼방에서는 천형을 보시면 검은성의 영향으로 12구설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천형을 보는 것이 좀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부처공에 영성이 들어가면 태음은 원래 달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남을 속이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영성이라는 거짓말의 별이 같이 들어와 버리면 좀 자기를 속이는 그런 이성이 나타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궁에 영성이 있는 것이 특히 좋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이제 좋은 흉성이 있다면 삼방에 검은과 태양 그리고 삼방에 지공이 밝게 있는 경우인데요. 지공이 밝게 있으면 내가 하는 소리가 널리 퍼진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화성이 밝을 때 검은 태양이 이주하거나 멀리 가는 것을 이렇게 걱정할 때 화성의 에너지로 용기를 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도 밝게 있는 것은 길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나쁜 별은 없고요. 다만 이제 지뢰공을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파군과 염정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피를 볼 사고, 뭐 재난 이런 정도는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만약에 경향성이 있다든가 그러면 조금 더 확실하게 교통사고 같은 거 정도는 암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해궁의 자미가 있는 육조를 보겠습니다. 명궁은 공궁이 되고요. 관록궁은 천동태음, 재백궁은 천량천기가 됩니다. 기월동령이라는 네 가지를 다 갖췄죠. 올해 직장운이 좋아집니다. 다만 관록궁의 천동과 태음이 좀 어두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큰 직장보다는 좀 작은 직장 또는 큰 직장이어도 작은 파트 또는 계약직으로 일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궁을 보면 파군과 염정이 있는데 염정이 한 해 들어가고요. 파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사회적인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권력을 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모시던 상사가 승진해서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가 기회가 되겠죠. 만약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떨까요? 이럴 때는 좀 공장처럼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거래처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운의 영향이 중요하죠. 대운의 영향을 빼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복덕궁도 공궁이어서 넘어가야 되고요. 전택궁에 천부성이 있습니다. 천부성이 평하지만 천부성이 기본적으로 귀한 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택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게 나쁜 곳이 아니고 깔끔하고 이제 청결한 곳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 이것을 직장으로 대입해서 본다면 좀 유명하고 큰 회사지만 그 회사의 한 대리점이라든지 뭐 지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하게 되는 것을 암시합니다. 관록궁의 천동이 어두운 것과 태음이 어두운 것은 직장의 역량이 줄어들어 있는 것이고요. 커뮤니케이션 영역,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영역이 좁은 겁니다. 그래서 작은 직장으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너무 자신의 스펙보다 큰 것만 지원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복궁에 무곡과 탐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아래에 부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보다 좀 나이가 많거나 활동량이 많거나 이렇게 회사의 신임도가 높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할 때 아랫사람들에게 윗사람 험담을 한다든지 회사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아랫사람들이 바로 회사에 그걸 알려버리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랫사람들과 술자리에서라도 윗사람한테 불만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직원을 구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프리랜서들을 고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이궁에 있는 거일은요. 역마성의 힘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 태양이 한에 들어갔기 때문에
멀리서 끌어당기는 그 태양의 힘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거문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로 타협, 협상,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남의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본인이 사용하거나 타인이 본인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대궁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재배궁에 천량과 천기가 묘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물을 불리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한다. 일확천금을 버는 것보다 작게 작게 투자해서 돈을 불리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자녀가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시기를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자녀에게 귀한 경사가 있다 이렇게도 보거든요. 그래서 대입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취직 시험 이런 데 자녀에게 길한 일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만약에 지금 자녀를 낳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올해 쌍둥이를 얻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들을 낳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공공이라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올해 이분들께서 좀 조심해야 되는 흉성이 있다면 직업성입니다. 직업성이 이제 관록궁, 재백궁에 영향을 미치면 재백궁에서 갑자기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돈을 넣었다가 잃어버리는 그 돈을 잃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고요. 관록궁에서의 직업은 관록궁 별이 어둡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내 자리가 없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 두 개의 궁에서는 직업이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모궁에서 천영성이 있으면 윗사람이 날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